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에너지 섹터 순환매입니다. 최근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이제 올라가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에너지 관련된 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동안 유가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일 때는 이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도 잠시 좀 주춤하는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기후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뭐 러시아 쪽 관련된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나면서 이 에너지 관련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 안에서 또 핵심적이고 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우리 좀 조정이 나온 이런 구간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그러한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저 TYM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YM이 오늘 이제 주가 움직임이 한번 나오게 됐는데, 오늘 장중에 한 14%까지 좀 상승을 좀 했었어요. 이제 제가 한번 좀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이제 편입을 좀 하고 나서 사실 최근에 옆으로 조금 횡보를 좀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오게 된 건데, 제가 TYM을 이제 편입을 했을 때 이 업체도 사실 농기계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이제 뭐 러시아 사이에 곡물 이슈들은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이제 곡물 쪽 이슈가 뭐 그렇게 부각되고 있진 않죠. 근데 제가 이 TYM을 편입했던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고서 한번 그 실적이 나오면 좀 급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YM이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해외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가 굉장히 성수기였습니다. 성수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러한 매수세가 지금 중간중간 유입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업체가 이제 이번 지금 실적 시즌 때 실적이 나오게 되면 좀 추가적인 급등세도 한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차익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오늘 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고,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붙기 시작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중에 그 대동이라고 하는 이제 농기계 또 관련 업체들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런 거 관련된 기대치들이 슬슬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YM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다가 이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편입했을 때는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1차 목표가 지금 달성을 했었고요. 지금 요즘에 다시 올라오는 이 흐름들은 좀 어떤 게 좀 부각이 되고 있냐면, 물론 로봇도 있습니다만 방산 쪽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로봇 사업도 하지만 이 방산 쪽의 사업을 또 같이, 그러니까 로봇에서 방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점점 또 확대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약간 감시 정찰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런 부품들을 또 공급하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 로템, 최근에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좀 방산 관련된 호재 때문에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 로템이랑 방산용 로봇을 좀 같이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방산 쪽의 모멘텀이 조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좀 이전의 고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나온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때는 방산 쪽의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그게 더 세게 작용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좀 모멘텀들을 계속 붙이면서 여전히 좀 주가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관심 있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에너지 관련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아이고,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가는 34,800원이고요. 종목명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자,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번 크게 올라갔었고, 이 하나솔루션도 어제 좀 시세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오늘 조금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가가 좀 빠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업체들도 최근에는 좀 이렇게 가격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세가 나왔던 이제 초입 구간까지 지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 쪽 모멘텀들이 좀 붙이면서 좀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사업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사업부를 보시게 되면 이 업체는 이제 한화 계열의 이제 원래 화학 업체예요. 화학 업체라서 뭐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케미칼, 화학 사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 플라스틱 관련된 원료들을 좀 생산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이 하나 큐셀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 화학을 활용해서 화학 소재들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화학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런 화학 쪽의 모멘텀을 좀 받기보다는 이 태양광 쪽의 모멘텀을 주로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희비가 좀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솔루션은 펄펄, OCI는 벌벌 이렇게 좀 제목이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이제 규제할 수 있다, 가격을 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이죠. 이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통제하겠다, 더 오르지 못하게끔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게 세계 점유율의 8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가격 통제력이 좀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좀 갈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폴리실리콘을 통제한다고 하게 되면 이 모듈 업체, 이 하나솔루션 같은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재료의 가격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 같은 업체들은 직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모듈 쪽을 만드는 업체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 쪽 관련된 소식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원래 이 하나솔루션이 미국 쪽에 좀 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보통 미국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 쪽에도 점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에너지 개발 업체입니다.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하고 지금 이 태양광 개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지에 어느 정도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도 이제 에너지 대란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반적으로 유럽 쪽도 지금 잘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 보시면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가스 공급을 지금 감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 쪽 에너지 이슈들 이게 다시 또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가스를 원래 정상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어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다시 또 한쪽을 또 이제 이상이 있다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한 40% 정도 공급하다가 또 그 절반 정도 이제 20% 정도만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러시아는 지금 이 유럽 쪽에다가 가스를 거의 무기처럼 활용을 하면서 압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에 대한 좀 자립을 좀 꿈꿀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들은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국내 하나솔루션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그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OCI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좀 극명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폴리실리콘을 규제한 함에 있어가지고 네. 이 하나솔루션이 어떤 직접적으로 큰 수혜주가 될 건지 그거 다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충분히 큰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사실 이제 그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이익 면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원료의 비용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의 규제를 들어가서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원료, 이 원가 비중이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건 다 수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이제 올라왔다 또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도 나타나긴 했지만 만약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바닥권이 조금 돌아설 때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7,8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그 41,2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